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그 숙면을 도와주는 삼배와 황토. 삼배의 재료 삼을 수확하라. 뜨거운 태양 아래 3m 가까이 자란 삼과 사투를 벌리는 작업자들. 공정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수작업. 그 속에서 탄생하는 건강한 천 삼배. 비록 몸은 다 젖어서 땀이 흠뻑 흘리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여러 손길을 거쳐 드디어 3대 이불이 완성을 봅니다. 채취부터 가공까지 작업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빚은 황토 침대. 제일 힘들고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다 피와 땀인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건강한 잠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심이 높은 요즘, 천연 소재로 만든 침대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데요. 그중엔 흙을 주 재료로 하는 침대도 있습니다. 흙침대 보러 왔어요. 일단은 흙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좋을 것 같고, 옛날에는 한옥을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흙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흙침대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하고. 흙으로 된 침대다 보니까 이게 요즘같이 많이 더운 날 잠을 좀 편안히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왔어요. 원목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가공한 흙판을 올린 침대. 어떤 정성과 노력 속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경상남도 화동의 어느 야산. 산 정상에서 흙을 채취하느라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건축 내장재, 도자기, 침대판 제작에 주로 쓰이는 흙이라는데요. 황토 채취하는 현장요. 황토 채취요? 네. 이날 주문이 들어온 황토는 25톤. 이 흙은 침대에 올릴 황토판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황토 채취는 산 위에서 중장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맑은 날 작업이 원칙이라는군요. 따질 게 많은 조심스러운 일인데도 산 위 작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황토는 그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높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침대의 주 재료, 오염은 적은 것일수록 좋겠지요. 얼마나 좋은 황토인데 오염이라고는 하나도 안 되는 황토요. 경상남도 하동 포구 황토. 고령토지대 표면에 황토의 점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일반 다른 데 황토하고는 틀려. 일반적으로 황토는 그 버석버석하지만은 이거는 점질이 좋아가지고 그런 용도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나절 작업 끝에 질 좋은 황토가 트럭에 가득 실립니다. 여주 황토 침대 공장을 갑니다. 황토 가공장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야 합니다. 하동에서 채취한 황토가 도착한 경기도의 한 가공장. 황토 가공 경력 40년차 김한걸 씨가 바삐 움직입니다. 질 좋은 황토가 도착해 작업을 시작하려는 건데요. 이곳 황토의 하루 평균 가공량은 약 4톤. 그만한 물량을 맞추려면 서둘러 황토를 가공장 안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삽에서 황토가 잘 떨어지질 않는군요. 20년째 아버지를 돕고 있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안 떨어져요. 좀 흔들어줘요. 흔들어줘야지. 흔들어달라고요. 흔들어달라고.
결국 기구를 이용해 들러붙은 황토를 일일이 긁어냅니다. 지금 비가 와서 점질이 엄청 좋아서 죽어도 안 떨어져요. 물량을 맞추려면 갈 길이 먼데 습한 날씨에 작업이 영 순조롭지 않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흙을 긁어내는데 부자가 땀 한 바가지를 쏟아냅니다. 악전고투 끝에 황토 투입이 끝났는데요. 그 많은 흙이 들어갈 자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루요, 미루라고 흙 가는 기계. 이게 지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야 흙 넣기가 쉬우니까. 지하에 자리한 거대한 기계, 황토를 곱게 갈아주는 분쇄기입니다. 이번엔 흙이 아닌 하얀 돌을 분쇄기에 넣어주는데요. 황토를 가공할 때 꼭 필요한 재료라는군요. 흙을 넣고 이걸 넣어야 이게 서로 부닥치는 그 과정에서 저게 잘게 부서집니다. 가루처럼. 가루를 만드는 게 이 돌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색과 점질이 다른 다양한 흙도 일정 비율로 넣어주는데요. 황토를 판 형태로 만들 때 균열을 막고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분쇄기 입구를 뚜껑으로 덮어줄 차례. 기계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뚜껑의 두께도 무게도 상당합니다. 이때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뚜껑을 밀착시켜주는 것이 관건. 공업용 전동 공구를 이용해 나사도 단단히 조여줘야 합니다. 돌아가는 힘도 그렇고 지금 안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 보면 점점 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로 꽉 잠그지 않으면 잘못하면 옆에 새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기계 돌립니다.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분쇄기. 원하는 정도의 황토 입자를 얻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군요. 이거 얼마나 걸려요? 12시간요. 12시간? 예, 12시간 돌아야 곱게 밀가루처럼 빠져버려요. 4톤 분량의 황토와 돌이 들어간 분쇄기. 12시간 후를 기약합니다. 다음 날 전날 작업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분쇄기 속 황토물이 별도의 관을 따라 지하 수조로 모이는데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흙물의 빛깔은 합격.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져봤을 때의 감촉입니다. 한 번 떠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잘 섞였습니다. 입자가 되게 곱네요. 네네. 12시간을 가니까 곱죠. 한지 갖고 왔어요. 이때 난데없이 등장하는 한지. 먼저 물에 한지를 넣어 풀어주는데요. 점질이 좋은 흙을 섞었는데도 따로 한지를 넣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흙만 들어가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한지가 같이 첨가돼요. 황토 벽돌을 만들 때 볏짚을 넣어 조직을 유연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드는 걸 보고 한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군요. 한지까지 넣은 황토물 준비가 끝나면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언뜻 보기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황토물을 여기에 넣어 수분을 빼고 원판 형태로 만들 거라는데요. 이거를 이제 프레스에다가 흙을 밀어서 여기다 이제 짜고 흙은 여기서 짜고
있으면 그런 흙을 여기서 밀어요. 그럼 여기는 꽉 막힌 판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을 빼고 흙은 여기 판 안에 보시면 하나 이 안에 다 꽉 차 있을 거예요. 물은 밑으로 쫙 빠지고. 먼저 지하 수조에 모여 있던 황토물이 기계 속 판 사이사이를 채웁니다. 이때 서서히 압력을 가하면서 수분은 빠지고 동그란 모양의 흙판만 남도록 하는 구조인 겁니다. 기계가 힘차게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하 수조 속 황토물이 관을 따라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여섯 시간 동안 천천히 압력을 가해 황토 원판의 수분을 12%까지 빼줍니다. 한 번 압축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원형 황토의 판은 약 80개. 하루에도 5-6번을 반복해 꺼내야 하니 그야말로 중노동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2명의 작업자가 해내야 하는 일.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작업인 셈입니다. 이거 하나 무게가 얼마나 돼요? 한 10kg 좀 넘겠죠? 1시간가량 쉴 틈 없이 일한 작업자들. 그러나 80개의 흙판을 꺼내기가 무섭게 다음 기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문에 따라 황토와 흙의 비율을 달리하기 때문에 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거는 한 10kg 정도 좀 그런데 요건 한 20kg 정도. 무게가 2배가 되다 보니 작업의 강도도 2배가 됩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오는데요. 내일 모레 70인 김한걸 씨에겐 아무래도 힘에 부치는 작업일 테지. 연속으로 빼다 보면 아주 사람이 진짜 쉽게 말해서 환장하겠어.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였잖아. 일단 열어서 빼서 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흙 고데기가 뚫어져서 갈아 넣어야 또 짜지요. 수분이 덜 빠져 점착력이 증가한 탓에 흙판이 기계에 들러붙은 상황. 여기가 떨어졌네. 이게 찢어지면 흙물이 막 쏟아져요 밑으로. 천에 남아야 되는데 그냥 밑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해야 돼. 일단 황토물을 눌러두던 쇠판을 분리해냅니다. 쇠덩이에요. 그냥 쇠판이에요. 한 50kg 정도 되겠죠. 쇠판 위에 새로운 보자기를 붙여주는데요. 보자기가 기계 사이사이에 들어가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도 자주자주 갈아줘야 한다는군요. 무슨 일이든 유비무환이 제일이니까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 뜻하지 않은 문제로 지체한 시간만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인 덕에 400개의 원형 황토판 꺼내기 완료. 높다랗게 쌓인 원판만큼이나 작업자들의 피로도 극에 달했을 터. 잠시 휴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작업 후 땀을 식히는 데는 공장 옥상만한 곳이 없습니다. 한걸 씨는 그 힘든 일을 묵묵히 버텨준 아들이 고맙다는데요. 더위랑 싸우고 일이랑 싸우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오랜만에 속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뭐 3, 40년 끓여왔고 유지하고 오셨고 버티셨던 일인데 저 또한 뭐 그거를 뭐 무시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좀 더 참읍시다. 하다 보면 쨍알 나오겠지. 좋은 날이 있겠죠. 유난히도 혹독했던 오늘의 작업. 아버지는 그만의 방법으로 아들의 기운을 북돋아줄 생각입니다. 양봉인데 내가 취미 삼아 조금 해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만 떠서 좀 주려고요. 옥상 한편에 마련해 놓은 벌통에 꿀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꿀 중에서도 흔히 약꿀이라 불리는 밤꿀입니다. 어우, 꿀 많이 들었다. 어우, 먹었네. 올해 유난히 풍년이라는데요. 꿀 많이 들었다. 이거 많이 쳤네. 먹어봐. 하나. 아버지 하나. 역시나 첫 술은 아들의 목. 꿀 맛이야? 어우, 좋겠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이 들어가는 게 더 낫죠. 말 그대로 달디단 휴식입니다. 다시 가공장의 기기가 바삐 돌아갑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황토 원판을 반으로 쪼개 기계에 넣는 수호 씨. 이게 무슨 일일까요? 침대 공장 가기 위해서 마지막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토리언, 즉 흙을 반죽하는 과정인데요. 기계에 황토 원판을 넣으면 약 7kg 정도의 원기둥 반죽이 나옵니다. 모양과 무게를 일정하게 만들어 가공을 손쉽게 하려는 의도 외에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흙 안에 남아있는 공기를 진공기로 거쳐서 공기를 없애는 과정이에요. 원판 안에 남아있던 공기를 빼면 황토 반죽의 점성이 올라가고 침대판으로 가공했을 때의 강도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400개의 황토 원판을 일일이 기계에 넣어 공기를 빼줍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황토가 작업자들의 손을 거치자 일정하고 보기 좋은 모양으로 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반죽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 침대 판 만드는 공장으로 지금 배달 가야죠. 땀과 정성으로 만든 황토 반죽을 싣고 뿌듯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수호 씨가 도착한 곳은 근처의 침대판 제작 공장. 고맙습니다. 다 끝난 거야? 이곳에서 황토 반죽은 침대판으로 다시 가공될 예정인데요. 흙이라는 천연 소재가 주 재료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갑니다. 이제 원기둥 모양의 흙반죽을 성형기에 넣어줄 차례. 황토 침대에 들어가는 침대판은 가로 700mm, 세로 1700mm로 규격화되어 있는데요. 흙을
흙침대 모양에 맞게 진공해서 성형하는 작업이에요. 1인용 침대에 1장, 2인용 침대에 2장이 올라갈 크기입니다. 보통 침대판 1장이 나오려면 황토 반죽이 7개 정도 들어간다는데요. 때문에 완성된 판의 무게는 상당한 편. 판에 그럼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흙침대 판 하나당 50kg가 나가요. 50kg요? 네. 성형기에서 황토판이 나오면 앞뒤로 사이즈를 맞춰 자른 후 작업대에 올려 다음 과정으로 넘겨주는데요. 미장 도구로 황토판을 고르게 다듬어주기 시작하는 작업자. 사람이 누워 자는 곳이다 보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군요. 성형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약간 거칠어진 부분을 약간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때 흙판의 두께가 달라지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 하는 것이 관건. 자칫 잘못하면 침대판이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죠. 깔끔하게 다듬어진 침대판은 건조대로 옮겨주는데요. 예전에는 건조장에 옮겨 한 달 이상 자연적으로 건조시켰지만 요즘은 열판 위에 황토판을 올려 건조시킨다는군요. 온도는 34도에서 서서히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서서히 건조시킬수록 더 단단하고 강한 황토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공장의 황토판 생산량은 하루 평균 70장가량. 녹록지 않은 양이지만 재촉은 금물입니다.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급하게 열을 가하면은 건조 과정에서 좀 변형이 있어서 천천히 서서히 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흙반죽이 황토판으로 탄생되는 천금 같은 시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이곳엔 황토 침대의 틀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주 재료는 단연 나무. 한 작업자가 기계의 굉음 속에서도 원목을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이곳에선 황토 침대의 틀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나무가 따로 있다는군요. 소나무. 깎였는 거. 먼저 기계식 대패로 나무의 거친 면을 다듬어주는 것이 순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주문자의 취향에 맞춰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 전 도면 확인은 필수인데요. 다음으로 도면에 따라 목재의 길이를 잽니다. 1mm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섬세한 작업. 한 종 만드는 데는 보통 전부 다 합치면 4, 5일이 걸리지. 4, 5일이나 걸려요? 예. 또 기계로 하는 거는 간단한 거 이런 거지만 전부 다 나머지는 수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자취수를 재갖고 맞춰갖고 주문이니까요. 원목 하나하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데요. 목재의 홈을 파고 다른 한쪽은 튀어나오도록 재단해 끼워 넣는 장구 맞춤으로 가구를 만듭니다. 튼튼한 가구를 짤 때 주로 쓰이는 방법이죠. 실용성뿐만이 아니라 디자인까지 챙기다 보니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공이 끝난 목재는 공장 한쪽으로 옮겨집니다. 맨 전에 내는 거 몇 킬로 한요 정도. 여기서는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나무 무늬 살리는 작업. 나무 결을 살리기 위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데요. 나무 껍질이나 송진으로 울퉁불퉁해진 표면을 깎아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형 토치에 불이 잘 붙는지 확인한 후 나무의 표면을 불로 그을리기 시작합니다. 미세하게 튀어나온 나무결에 불이 닿자 갈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는군요. 비단 무늬를 내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만은 아니라는데요. 불을 끄면 나무 성질이 무늬끼리 센 거는 강해지고 약한 거는 누울러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끄게 되면 깨끗하게 잘 끄고 안 그러면 성진이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시 한번 나무 표면을 갈아주면 나무결이 선명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듬고 굽고 다듬고 결과물을 보니 번거로운 작업을 마다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목으로 침대를 제작하면 그 무게가 보통은 넘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침대 머리 부분은 들어가는 목재의 개수가 많아 꽤나 무겁습니다. 이제 부분별로 조립해 침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차례. 하나부터 10까지 목수들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이틀에 걸친 침대 머리판 제작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침대 전체를 조립합니다. 표면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확실히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 갖다가 조립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침대가 잘 완성된 것 같나요? 잘 나왔습니다. 열흘 뒤 황토판 건조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넣어두었던 판의 건조가 끝났기 때문인데요. 왠지 건조장에 넣기 전 황토판의 색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색이 완전 다르네요. 아, 처음에 원색하고 건조되면 색깔이 약간 연해져요. 원액 같은 거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붉은색이 되고 요거는 수분이 완전 없는 상태라 색깔이 약간 연해지는 거예요.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의 침대판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데요. 그때 이거 나왔네. 기다린 보람도 없이 침대판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뭐 약간 덜 마른 게 있어요. 가끔 하나씩. 거기에 들다 보면 이제 거의 수축이 좀 덜 된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 하나씩. 요거는 상당히 폐기 처분해야 돼요. 잘게 부숴서 폐기해야 하는데 건조가 잘 된 부분은 웬만한 돌덩어리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데도 잘 안 깨지네요. 아, 거기 엄청 땅땅한 게요. 돌하고 비슷해요. 말로 건져내면. 일반 던져도 잘 안 나간다고. 무사히 건조가 끝난 판은 사포로 표면을 다듬어 주는데요. 이때도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때 너무 힘을 주거나 그래도 사용이 안 좋아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먼지가 발생하는 면 다듬기. 미세한 흙먼지가 작업자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데요. 아, 먼지가 이게 빼서 사포로 좀 밀고 가고 수세미로 딱 먼지 털어내야 되니까 먼지가 좀 많이 나죠. 그 땀 흘리고 그러면 이마에다 얼굴 다 묻어버리고. 침대판의 완성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포질이 끝난 후 황토판을 어디론가 옮깁니다. 이대로 두면 미세한 황토가루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코팅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군요. 황토가 자연에서 얻은 재료인 만큼 코팅제 역시 천연 소재로 만든 것을 씁니다. 이게 사람이 노릇 있는 거예요. 고급 악기 이런 데 약간 코팅해주는 그런 천연 칠이에요. 바로 쉘락이라 불리는 천연 코팅제입니다. 인도, 미얀마 등지에 서식하는 락각지 벌레의 진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쉘락은 습기와 오염으로부터 황토 침대 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의 표면에 윤기를 더해주고 보기 좋은 색을 내주는 것이 장점. 무엇보다 독성이 적고 유해물질 차단에 효과적이라는군요. 앞뒤로 2~3회씩 쉘락을 뿌려가며 꼼꼼하게 코팅을 해줍니다. 사람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칠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 끝나고 건조 한 2~30분 말려야 완성품 나오는 거예요. 보통 쉘락으로 마감을 한 후엔 30분간 자연 건조를 시키는데요. 때문에 포장 전 마른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사람 손으로 마무리하는 셈. 흙을 이용해 침대판을 만드는 일인 만큼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다는 작업자들.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들의 손길을 거친 완성품을 보면 감회가 남다르다는군요. 이게 침대도 보면은 만들면 누가 우리 잠자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만든 거를 쓴다는 게 그럼 그거 봤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죠. 제가 만드는 게 저희 가족이 쓴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제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채취부터 황토판 가공, 틀 제작까지 모든 노력의 과정이 빛을 볼 차례입니다. 전시장에 침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침대를 설치해놓고 틀어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황토, 돌, 나무 등이 들어간 침대라 조립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이 50kg짜리가 2장, 100kg, 이게 한 40kg. 그러니까 전체로 다 하시면 2kg가 넘죠. 200kg 정도. 네, 200kg가. 많은 이들의 손길로 빚어낸 황토판 2개가 침대 위에 자리 잡습니다. 맞춤인 듯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간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지는 순간일 테지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사람 손도 많이 가는데 마지막에 제 손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보람차고요. 이 일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